저는 저자 특가를 광고한 적이 없어요. 진짜요. 그렇죠. 맞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세요 혹시? 광고는 아는데 비하인드 무슨 비하인드래요? 책 쓰는 거. 아, 선물 드리려 했더니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여기 선배님 조금만 여기서 너무 서로 부담 주는 사이 아니잖아요. 네. 경호 선배님 뭐 괜찮아요. 문을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아, 특강 때 오셨어요? 네, 아니, 딴 게 아니고 자주 안 뵙는 선배님이 앞에서 너무 이렇게 힘들게 있으면 제가 하는 순간부터 땀이 날 수 있거든요. 네, 자리 조금만 좀, 전체적으로 좀, 우리, 선배님도 조금만 편하게, 뭐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적어가지고 안 보시는 것보다는 열심히 저하고 얼굴을 많이 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양재나비나 저자 특강 개념으로 한번 저하고 보신 분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세연 선배님. 처음이에요? 그래서 명단 한번 보니까 그래도 들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재탕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80%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PD들이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이제 3개월 가까이 저자특강을 많이 하면서 계속 개선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용이었다면 이게 그 유명한 적용용 저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책을 쓰시거나 안 쓰거나 상관없이 개인 브랜딩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10번을 너무 많이 쳤나? 네, 한번 같이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사실 시간만 있었으면 이런 얘기들을 양재나비나 특강에서 좀 풀고 싶었는데 뭐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인사하고 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되는 건 없다. 제가 책을 처음에 쓰게 된 게 2017년 12월 달에 이 작은 것도 디테일이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요새 양재나비에서 저자 책 쓰기 과정을 합니다. 이은대 대표님이. 혹시 그걸 누가 모셔왔을까요? 모르시잖아요. 네, 이게 저는 작은 차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분들이 이은대 대표님이나 어떤 특강이 와가지고 편하게 와서 들으세요. 저는 그 편함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그런 걸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전에 강은영 선배님이나 몇 분이 이제 책을 쓰셨어요. 분명히 제가 가르쳤던 분들이 책을 먼저 쓰니까 좀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장주영 팀장이라고 3P의 기획팀장이 있거든요. 제가 먼저 시작했는데 초고가 완성이 됐대요. 원래 제가 8개월 동안 책을 놓고 있었거든요, 쓰다가. 근데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거의 다 완성했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던데요. 그리고 이 시작이 바로 이은대 대표님을 서울터미널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첫인상이 처음에 터미널에 와서 30분인가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저를 모르고 저도 이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30분 이야기하면서 핵심이 그거였어요. 양재나비라고 저희가 이런 독서 모임이 있는데 우리 이은대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불을 한번 지펴주시면 좋겠다. 솔직히 그러면서 저도 편하게 듣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분하고 30분 얘기하는데 바로 결제를 했습니다. 뭐냐면 대전에 12월 달에 일요일 3번 수업이 있는 날이 있길래 그냥 그 다음 주였는데 바로 결제하고 그때 수업을 들었어요. 웃긴 게 7명이서 대전 수업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2분 빼고 5명이 책을 다 썼고요. 그 중에 한 분은 벌써 3번째 책을 냈습니다.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최서연 선배님이 우리 이은대 대표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지금 벌써 3번째 책을 완성을 거의 다 했고요. 2권의 책을 낸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한 번에 되는 건 없다. 책을 쓸 생각도 못했지만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실행하게 됐고요.
3P에서는 사실 책 쓰기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열어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부딪혔고 대전에 가서 듣고 했던 모습들이 예뻤는지 양재나비에서 와가지고 이제 지금 3회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처음에 딱 했을 때 책 제목이 뭐였을까요? 네, 역발상 프로젝트가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책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청소력에서 적용을 뭘 했다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네, 력을 적용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청소력에서 저는 청소가 핵심이 아니고 이 보이지 않는 력의 핵심을 봤습니다. 그래서 역발상 프로젝트 정리력, 연결력, 뭐 제한력 해서 땡땡력이라고 해서 만들어 봤어요. 예. 정리력, 연결력, 제한력. 한마디로 뭐 바인더, 독서 이런 얘기인데 그걸 이제 역발상이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두 번째 여기서 수정된 제목을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원래는 4번인데 그거 말고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제목이 뭐라고요? 아니요, 함께 성장력이 핵심입니다. 그냥 성장력 하면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성장력 줄여서 함성 이렇게 저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함성하면서 막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목차는 똑같습니다. 흑역사 2장도 여기 보면 성장력 하나 더하기 법칙, 본계적 도서로 삶의 경험 더하기. 3장 성장력 둘 빼기 법칙, 핵심을 찾기 위한 정리력으로 비본질 빼기. 말은 거창합니다. 근데 지금 어쩌다 도구하고 맥락은 비슷한데 이렇게 했다가 이제 출판사에 딱 내려고 하니까 출판사에서 물음표를 엄청 크게 그리더라고요. 미안한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딱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내용 똑같아요. 목차 똑같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나온 게 지금의 책인데 제가 이거 사실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뭐냐면 선배님 혹시 저쪽일 겁니다. 저기에 있는 잠실타워가 몇 년 만에 건축이 된 줄 아세요? 잠실타워 20년이요? 아니요, 실제로 건물이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6년 정도 걸렸습니다. 혹시라도 네이버 검색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건 설계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21년이 걸렸다고 하고요. 디자인을 20번이나 고쳤다고 합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요. 건물을 올리는 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만 엄청나게 큰 건물일수록 그 설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자, 책을 쓸 때 책을 쓰는 건 저는 건물을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뭐가 필요할까요? 설계가 필요하겠죠. 그 설계입니다. 저 잘 안 보실 거예요. 1장, 2장, 3장이고 1장을 분류와 소제목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사실은 이게 뭐 우리 먼저 하신 선배님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거 하나 설계가 딱 끝난 다음부터 스타벅스에 가서 30페이지를 적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 정리를 강의를 할 때 일의 끝점을 파악하고 0.1버전에 시작을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얘를 딱 썼는데 제 머릿속에 벌써 완성된 책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될 줄 아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적고 있는데 벌써 저 얘기들이 막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난 잠을 자버리면 얘가 놓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얘를 적고 하다 보니까 진짜 하루는 커피 5잔 딱 시켜놓고 마음 먹고 들어갔습니다. 남양주에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3개는 따먹는 음료수, 2개는 아메리카노 한잔하고 코코아 비슷한 거 한 잔 딱 해놓고 5잔 해놓고 여기 아무도 못 오도록 책 쫙 쌓아놓고 그 자리에서 진짜 소변 한 번 안 보고 18시간 동안 35페이지를 적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책을 쓰려고 앉는 순간 틀렸대요. 시간력의 저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쓰고 싶어가지고 빨리 앉고 싶어야지 정상이지. 앉아가지고 책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는 순간 벌써 진 게임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요. 사전 설계라는 개념입니다. 뭐 강의를 하든 스피치를 하든 책을 쓰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앉아서 하고 앉아서 말하는 게 핵심이 아니죠. 살면서 이 얘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작은 몰입을 하면서 그걸 계속 끊기지 않도록 하고 있으면 나중에 앉자마자 막 이야기들이 보물듯이 터지는 거죠. 나비모임도 똑같잖아요. 한 달 내내 책 표지도 안 보고 있다가 전날에 책을 사니까 와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김경훈 선배님이나 저는 막 말하고 싶어 죽겠어요. 왜 이 책을 몇 번이나 씹어먹고, 아까 우리 한지선 선배님이 그러는 것 같아요. 5분, 10분이 너무 짧아요. 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분이고 20분이고 올 수 있으면 저는 와가지고, 선배 죄송한데 저 10분밖에 없습니다.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풀어내고 저는 갈 것 같아요. 그나마 오늘은 해빈나비 인원이 많이 좀 모이셨는데요. 저는 일부러 경훈 선배님하고 막 악착같이 인원 모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선배님들 스스로가 그 안에서 힘을 못 만들어내면 늘 환경에 종속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자생력을 만들어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의 팁이 있는데요. 저는 틀 설계를 좋아해요. 틀 설계. 뭐든지 자꾸 틀을 만들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은 알아서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요것도 한 장만 좀 나눠주세요. 자, 제가 그냥 편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김동찬 선배님. 네. 36살의 선배님 어떤 일을 하시고 계셨을까요? 38살이요? 36살에. 36살 그 인구 매장. 제발 이럴 때는 모르겠다고 해주세요. 아, 네. 그러니까 아니 저 선배님처럼 알고 있는 분들 계시지만 그러니까 희미하게는 기억납니다. 36세쯤에 근데 그때 내가 몇 살이었고 뭐 대학교를 치면 몇 학년이고 유학을 갔었는지 아니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설계한 거 바탕으로 무슨 얘기를 써야 될까 하는데 정말 머릿속에 안 떠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드렸던 표에 연도하고 그때 내가 몇 살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대학생이었는지 유학 갔는지 걔만 적었는데 와 신기하게 고속도로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에 파노라마가 싹싹 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설픈 틀 설계를 해놓고 글을 쓰니까 와 그때부터는 과거에 제덕이가 계속 야 이 얘기도 있잖아 이 얘기도 있잖아 이 일도 있었잖아. 근데 얘들이 시냅스들이 막 연결됐나요? 잠이 안 오고요. 어느 순간에 녹음을 항상 하면서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쓰는 시간이 저는 너무 부족하니까 녹음 눌러놓고 그때 에피소드 만약에 학생회장이었을 때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던 이야기를 막 써놓고 근데 또 텍스트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성을 천천히 녹음하면 텍스트가 되는데 그 놈을 바탕으로 하여튼 수정을 해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빨리 2개월 만에 저는 완성을 했습니다. 총 1년이 걸렸지만 안승기간 8개월 빼고 2개월 완전 힘들는 거 빼고 2개월에 요 책이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요거 이해되시죠 선배님? 몇 년도고 제가 몇 살이었고 그때 저 대학교 18년 다닌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니까. 네. 자, 요게 현재 제 책의 제목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선배님들한테 왜 얘기를 드리냐면 처음부터 완성된 목차, 멋있고 까리한 책, 멋있는 스피치를 하려고 하니까 앞에 나설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준비 안 됐거든요. 완성 안 됐거든요. 근데 경우 선배님하고 저하고 처음 만나가지고 찜질방 있을 때 어떤 수준이냐면요. 두 분 앞에서도 벌벌벌 떨면서 화면을 봐도 뭔 소리 해야 될지 모를 정도였어요. 저분은 저보다 더 심했습니다. 정말 저분은 왜 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듣고 웃기는 하시는데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케이스였어요. 우리 김경훈 선배님.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화술의 달인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선배님들도 좀 편안하게 특히나 이 해빈남이나 양계남에 계신 분들은 해치지 않잖아요. 편안하게 자꾸 표현하면서 아웃풋 트레이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을 한번 딱 정리해봤을 때 교집합이 항상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누구죠? 네, 서보영 선배님. 우리 이제 그 포토샵 선생님이시죠.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영 선배님이 조금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있었어요. 근데 저하고 책을 쓰기 위해서 한 3개월 동안 계속 하고 제가 맨날 긍정적으로 막 선배님한테 얘기하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면서도 계속 하면서 지금은 아직도 조금 부정적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긍정성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좀 약해 보이시지만 제 출판사 대표님입니다. 한 64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요한 건
대표님한테 한 번씩 제가 지금도 연락하면 제덕씨 고마워요. 왜요? 와, 마케팅을 하나도 못 도와줬는데 본인이 마케팅을 다 해주면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저는 대표님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을 한 번씩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서 마케팅을 알려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1인 출판사시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탓하고 했으면 짜증난다. 왜 아무것도 못 도와주냐.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분에게 이걸 배웠어요. 와, 제가 이분 처음에 만났을 때 속된 말로 좀 어눌해 보이셔가지고 이분 믿고 해도 되겠나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제덕씨 혹시 자기개발의 흐름을 아십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모르겠더라고요. 자기개발이 그냥 뭐 자기개발 아닌가요? 하니까 자기개발이 어디에서 출발했나요? 나라로 치면 그렇죠, 미국이죠. 그러면 미국에 있는 책이 바로 한국어로 번역됐을까요? 예? 그러니까 한참 걸리는데 바로 한국으로 안 오고 어디에 들릴까요? 일본으로 가겠죠. 자, 여기서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자기 개발에서 신앙이 빠질 수 없는데 일본으로 가는 순간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어떤 Y 철학 가치는 빠지고 스킬만 남아버린 게 어디 온다? 대한민국으로 온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서적 읽어봤자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거 하나 믿고 이분 본질적이구나, 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이슬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제가 여기 바인더가 몇 개 있는데 이슬이라는 친구가 저하고 이제 어떤 작업을 했냐면 이분은 디자인을 도와주셨고 이분은 출판을 도와주셨고 이분이 윤문을 도와주셨습니다. 또 윤문이 뭐냐면요, 글을 오탈자 잡아주고 띄어쓰기 이런 간격을 고쳐주는데 저는 부탁하지도 않았고요, 돈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22살짜리 요 송이슬이라는 학생이 자기가 바인더 한 120장을 출력을 해가지고 빨간 펜으로 다 오탈자를 잡아줬어요. 그걸 바탕으로 서보영 선배님한테 디자인 부탁하니까 작업의 속도도 올라갔지만 완성도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오탈자가 몇 장 보이지만 초판 치고는 오탈자가 많이 없었던 게 저는 이 친구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에서 이분들하고 어벤져스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게 저희 출판의 마케팅 팀이었습니다. 예. 요새는요, 절대로 출판사에서 마케팅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안 될 정도로 너무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편하게 쓸 수 있고 좋게 말하면 누구나 한 번쯤 책을 쓸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거 없고 저는 이 소통이라는 걸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본질을 찾고 소통을 해나가면서 처음에 이게 나올 수 있었고요. 항상 사람이 있었다 다음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책 나오기 전에도 그게 있었지만 저는 책 나오고부터 더 집중했는 게 제 책에 나왔던 사람들 또는 저하고 연관된 사람들을 계속 성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는 게 요번에 이제 박진영이라고 하는 우리 선배님이 있어요. 독서 리더 과정에서 블로그 강의를 하는데 이게 올해 1월달쯤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저한테 보내준 게 1월에 숨 막힐 듯이 바빴는데 어제 정산해보니까 최고 매출 찍었네요. 월 3천만 원을 찍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네, 다들 뭐 아무 반응이 없네요. 그래서 와, 멋지다. 다 선배님 덕분이죠. 돈보다 정성을 알게 우리는 잘 돼야 돼. 네, 이거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어요. 저도 선배님이 받은 영향 다른 친구들이 많이 도움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젊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누군가 소개해주면 그분들을 엄청나게 성과를 내려고 도와줬어요. 이 책에도 우리 진영 선배 사례가 마지막 쯤에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책 나오고 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우리 강학규 선배라고 송도, 인천 송도에서 지금은 하브루트하고 인문학으로 뭐 말도 안 되게 그 지역을 바꾸고 있는데요. 이분이 제 책에 나오는 이제 조종민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조정민 선배님이 한우리 독서논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관리가 아니고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뭐냐면 요게 이제 그 독서논술 하는 곳의 모습이거든요. 이름 봐보세요.
수업 자료인데 진비라는 친구의 성장 노트입니다. 독서 논술이 아니고 성장 노트. 자, 그 습관 달력이라고 해서 본인이 그 책을 읽었으면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가 썼는 것들을 바로 이렇게 타고, 오늘 우리 받은 것처럼 타고해서 꽂아주니까 결과가 어머니들한테 어필되는 게 아니고 이 친구의 성장 과정이 담긴다는 거죠. 남자가 한 땀 한 땀 이미지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주시나 롯데리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책을 몇 번 읽으면 이걸 주겠다는 걸 본인이 직접 메이드 바이 했는 거죠, 스스로. 자, 여기에 신문 한 장 붙여놓고 여기에 대해서 주제나 내용 요약 쓰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성과가 난 걸 바로바로 꽂을 수 있도록 도와줬죠. 애들 글자 봐보세요. 처음에는 저는 이 정도 쓰는 줄 알았거든요. 가끔씩 초등학생들이 막 글 쓴 거 보고 저 깜짝 놀라요. 그림 정말 잘 그리는 아이들 많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정도, 이게 결국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근데 진짜 1월 18일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8년도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전국 1등을 했습니다. 참고로 420개 정도가 있고요. 남자가 100명 원화를 모집하기도 힘든 게 업계 현실인데 지금 한 110명 정도를 했고요. 지금은 뭐 말도 안 되게 성장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검도가 4단이에요. 이 일을 하면서도 아침이나 저녁에 꼭 검도를 1시간에서 2시간 가르칩니다. 배우는 게 아니고. 그리고 네이버 카페를 운영합니다. 왜? 학부모님들하고 소통해야 되니까. 아이들의 그 아까 신문에 대한 걸 올려주고 엄마들이 댓글 달면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줘요. 그리고 아까 바인더 보여드렸잖아요. 그 바인더를 매달 엄마들한테 보내줍니다. 왜? 엄마들이 뭘 볼 수 있죠? 우리 자녀의 성장이 보이니까 소개를 해주고 싶고 장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일 저한테 이제 고마운 친구가 우리 대진이, 대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우리 전대진 작가님. 이 PT는 제가 강의 때 처음 보여드린 것 같아요. 뭐냐면 대진 선배를 제가 만났는 게 그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8분 스피치를 하는데 이 PT를 딱 보여드렸는데 여기 모였던 한 30명이 그냥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무슨 PT냐면요,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어요. 선배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강의에서. 뭔 소리고 싶었는데 저는 오늘 이 발표를 하려고 새벽까지 택배를 포장해가지고 그 돈으로 10만원 겨우 벌어가지고 서울에 딱 와가지고 마지막 발표를 딱 하는데 그냥 뭔가 대못이 탁 박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대진이라는 친구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왜? 이 친구 가정환경이 보기보다 더 나빴거든요. 이게 다 실제로 우리 대진 선배가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만 와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데 그걸 이겨내더라고요. 지금 이제 실제 이분의 인스타그램 모습인데요. 제 책이 나오자마자 그날 바로 이렇게 글을 한번 올려줬어요. 뭐 여기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자도 말씀 기철 출판했다. 부끄럽지만 그 안에 저의 사례가 수록되었네요. 지금도 그때 그 시절에 흘린 눈물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이게 아까 그 장갑이거든요. 이걸 사람들한테 장갑 얘기 안 했을 때는 기억이 안 났을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감사한 분을 떠올리면 늘 생각나는 분이다. 인스타그램에서 책을 추천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인생 역전을 꿈꾸는 분들에게 이 책과 저자는 천사다. 뭐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양재답에서 요 특강을 하는 날 요 문자가 왔어요. 말씀 책이 잘 돼서 너무너무 기분 좋고 감사하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하면서 뭐 덕분에 이렇게 잘 돼서 너무 좋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본인 또 지금 너무 바쁘니까 경호도 문 조금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너무 바쁘고 하니까 못 와야 되는데 심야버스 타고 이렇게 왔대요. 이 새벽 6시까지 오려고. 그래서 그때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란 게 혹시 이분하고 친구 추가되어 있는 분 있을까요? 없네요 별로. 인스타그램에서 5,100명이 좋아요를 누른다는 건 연예인들이나 당하는 방법이거든요.
예, 근데 글을 하나 올렸어요. 강다니엘이라고 하는 우리 연예인에 대한 사행시를 지었는데 그게 이 팬들이 막 나르고 막 유튜브로 나르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막 뻗어 나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는 이렇게 강다니엘 팬들한테 다시 이렇게 정성으로 글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강다니엘이 컴백했다고 이런 컨셉들로 고객들과의 소통을 했는데 뭐 항상 뭐 3,000에서 5,000 정도 찍혔고요. 그렇게 한 결과 지금은 역주행으로 책이 대한민국에서 5세는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1%가 아니라 그냥 0.001% 정도로 없다고 보면 돼요. 주변에 5세 있는 사람은 제가 이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빨간 장갑 보여줬을 때가 불과 2년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친구 잘 됐으면 좋겠고 본인도 제가 조금이라도 작은 도움 주면 서로가 교감을 하면서 서로 성장했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많은 분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책이 2019년도에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의지가 아니고 환경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자는 환경 설계라는 게 주인 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는 얘가 느리지만 이 상태로 가면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바꿔야 되는데 아까 제가 헤비나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이거예요. 만약에 김경우 회장님이나 제가 선배님들한테 자꾸 이렇게 바뀌세요 하면 선배님들이 적응할 수 있는 게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환경을 한번 바꿔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부끄러워 잘 공개 안 했는데 혹시 이게 뭘까요? 네, 얘도 있고 뭐 팬더들이 막 여러 마리 붙어 있습니다. 요게 저희 집 꾸밈 없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깨끗해요 항상. 네, 이렇게. 여기 뭘까요? 요게 이제 화이트보드고 요게 서재고 여기 이제 애가 이거 뭐지 뭐 흰색 꺼내가지고 막 쓰는 거죠. 그리고 눈높이에 얘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계속 놀아나고 있습니다. 아빠의 책 제목 또는 이 세네카의 제목들을 보면서 자기들의 키읔, 니은 요새는 아야, 어요, 오요 1, 2, 3, 4, 5, 6, 7, 8, 9, 10을 5개국으로 하고 있어요. 25개월 됐고요. 네, 요게 이제 준우의 책이고 네, 요 책 맞은편에 뭐가 있을까요? 화이트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분 좋아하는 게 여기 기흥, 니은, 디귿 있죠. 이걸 이제 요 R을 내리면서 가나다라고 옆으로 해가 건어도라고 죄송합니다. 원래 아들 자랑하면 안 돼요. 아니 그냥 이 안에서 노는 거 보고 진짜 이 손내 쓰고 있고 지 혼자 계속 입내 쓰고 있는 거 보면서 지 혼자 좋다 잘한다 정리 안 된 거 상관없어요. 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늘 이렇게 여기도 다 기억 니은 아니면 다 숫자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밖에만 나가면 차에 가가지고 18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키는 아직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가슴 아파요. 다리 겨우 들어야 되고 제가 한번 그래도 지금 한 3일 전의 모습인가 그럴 거예요. 우리 아저씨 그러고 있어요? 띵동 띵동 똑똑똑 오빠, 엄마, 아빠. 준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띵동 할 수 있다 초지일과 책삼 매경에 빠진 리준우 할 수 있다. 자, 준우 손 들고 보자. 할 수 있다. 예.
최가. 네, 뭐 팔불출인가 알고요. 무슨 얘기 드리고 싶냐면요. 아,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항상 할 수 있다, 최고, 뭐 짱, 으뜸 막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를 놀이처럼 잘하고요. 숫자나 그런 기억, 니은 이런 걸 완전 그냥 놀이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얘가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애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언어가 발달된 지 지금 25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미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미술 검진을 받고는 미술을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미술 시키려고 했는데 이 친구는 미술을 하면 안 되고 지금 언어로 바로 넘어가도 되겠다고 이제 뭐 36개월째 해야 되는 걸 이제 지금 들어가려고 고민 중이에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의지나 노력으로 승부하지 말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함성 환경을 선배님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진짜 우리 저 그냥 딱 깨놓고 얘기할게요. 최서연 선배님하고 최은혜 선배님, 김경훈 선배님 이렇게 제가 조금 견제하는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진짜 아끼고 싶은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선배님들한테도 분명히 뭐 꼭 책을 쓴다 안 쓴다를 떠나서 도움될 제 생각의 그런 흐름과 과정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냐면 요게 제 그 인스타그램이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놓치면 안 되는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뭐 책 그 해시태그라고 하잖아요. 해시태그를 띄어 써야지 검색이 되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이걸 작가라고 붙여놓으면 작가까지 치지 않으면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요거 하고 띄우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요 글자만 검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딱 전진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봐보세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별 글이 아닌 것 같은데 얘를 딱 클릭하면 네, 이렇게 블로그로 연결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블로그로 들어가면 이게 뭐예요? 양재나비에서 저자 특강했던 유튜브 영상이 바로 나오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 저는 아직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걸 양재나비에서 한번 찍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저자 특강 끝나면 마지막에 요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선배님들 오늘 수업 듣고 바로 이해가 안 되실까봐 제가 이걸 준비해놨습니다 하면 거기서 일단 작은 감동이 오고 또 이걸 보면서 또 사람들이 감동을 하시고, 요게 그래도 뭐 조회수가 제가 했는 것 치고는 꽤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100회도 찍을 수 없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역산을 했던 거였습니다. 내가 나중에 누군가한테 홍보용이든 이제 어필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최근에 제가 이제 뚜껑이 열리기 시작한 게 그냥 아이디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도움도 되면서 저한테도 도움되는 게 뭘까 해서 이번에 3세가 들어가게 됐는데 50개 정도 이제 선배님들께 세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시면 아이고 네, 이게 뭔지는 설명 괜찮습니다. 뭐냐면 요게 이제 인스타그램의 글인데 요게 이제 재생을 하면 제가 이때 혼자 100세트를 수 작업을 해가지고, 근데 아까 선배님 한 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잠깐만 보여주실까요? 근데 이게 완성품을 보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어쩌다 도구 3세 기념 세트라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 4권의 책 핵심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무인양품이라고 하는 책은 25페이지가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여튼 이 바인더를 제가 1분짜리 영상으로 올려놓으니까 와, 한 3시간 만에 댓글이 한 120명이 구매를 하고 싶다고. 근데 금액이 여기 보시면 책 한 권, 요거도 하나, 이 바인더까지 해서 혹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15,000원. 3만원. 원가가 대충 한 6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요걸 제가 3만원에 이제 선물로 나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선배님들도 기분 나쁘지 않게 받으시고 저도 뭐 요드나 이런 거 같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게 요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기획이고 설계의 싸움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글을 쓰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 갈지. 그래서 뭐 이때 댓글이 한 207개 정도가 달려서 했었던 그런 기억이고요. 그리고 본인을 브랜딩 하려고 할 때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조금 운빨이긴 했지만 책 제목이 참 그냥 단순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계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저 책 나름 괜찮은 책 맞나요? 저거 뭐 검색해야 될까요? 아니요, 변화하면 엉뚱한 거 한 70만 개 뜰 거고요. 세계 최고도 안 뜨고요. 하여튼 이거는 책 제목으로는 검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나를 누군가한테 어필은 하고 싶은데 어떤 단어, 3단어에서 5단어 안에 나를 제일 나타낼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우리 최서연 선배님이 책 먹는 여자거든요. 저는 컨셉 진짜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면 갈수록 본인 컨셉하고도 잘 맞으면서 하고 있고요. 이분 혹시 닉네임 아세요? 영내일보. 아까 어느 분이 조에서 신문사 사장님 아니시죠? 네, 이분은 식약청 관련된 식품안전관리공단 그쪽에서 연구원이시지 신문을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배님이 그 업체명이 뭐죠? 네, 페이펄 문구센터인데 이것도 페이펄이냐 페이팔이냐 페이펄 문구센터냐 이런 게 고객 관점에서 보면 어떤 키워드를 밀어야 될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얘만 밀었어요. 이재덕 강사, 이재덕 도구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귀찮거든요, 여러 개 쓰기. 그래서 아예 얘만 하니까 지금 현재 한 565개의 글이 올라왔는데 거의 한 반은 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선배님들이 글을 올리면 저는 리그램이라는 걸 해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 개념으로도 하고요. 결국 이게 소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쩌다 도구를 치면 나오는 이미지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만약에 하면 어쩌다 도구 한번 검색해보세요. 제가 어제 검색해보니까 블로그 글이 95개가 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선배님들이 만약 책을 읽고 글을 하나 써주시면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책을 제일 첫 사진으로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고요. 왜냐면 그게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좀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보면 거의 책 사진 아니면 책 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책의 내용 중에 보이지도 않는 글자를 딱 해놓으면 사람들은 그거 보고 반응 안 하거든요. 이 작은 디테일이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요. 요게 제가 여수에서 특강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 120명이 왔거든요. 그날 제가 했던 우리 아까 전대진 선배님 사례하면서 그냥 감동의 도가니를 만들었어요. 제가 울먹거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선배님들이 인스타그램에 글 하나 써주시면 그날 올라온 글이에요. 한 30몇 개인가가 1시간 만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억지로 글 써주세요 느낌이 아니고 진심으로 소통을 하니까 선배도 그게 뭐 그러냐고. 근데 보통 글 하나 쓰기 쉽지 않잖아요. 제가 그냥 혹시라도 언짢게 듣지 마시고요. 제 책을 읽으셨거나 샀는데 글을 올려주신 분 제가 바로 영래 선배님 있고 우리 최선 선배님은 동영상도 몇 번이나 올려주셨고요. 저는 작은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꼭 저가 아니더라도 양재납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오면 봐보세요. 영래 선배님 책 쓸 거거든요. 분명히 신문은 이렇게 읽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모여가지고 블로그 하나 인스타그램 하나 쓰면 그거 별로 안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개개인으로 하려고 하고 막상 내가 그거 해야 될 때 갑자기 부탁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책이 12월 거의 말에 나왔는데요. 한 6월달부터 선배님들하고 소통을 깊게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100권, 120권을 바로 판매하고 강의하러 갔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이걸 제가 뭘 표현하는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하루에 한 10번 가까이 샵 어쩌다 더그를 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제 책을 썼으면 무조건 들어가서 좋아요, 댓글을 한 줄 이상을 씁니다.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이렇게 제 이름을 달아가지고 해주시고 최근에 이제 우쌤이라고 66기 선배님인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분 중에 제일 감동인 게 기본과정 들으러 오시기 전에 블로그 글을 3개나 써주셨어요. 그것도 엄청 장문의 걸로. 그래서 오자마자 어쩔 수 없이 제가 아끼는 책을 2권을 선물을 드리고 1대1로 개인 컨설팅을 약속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선배님들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강경 대표님은 바쁜 사람이 아니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대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강경 대표님 시간 기록을 해버리고 대표님 혹시 인할 가능하실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려고 노력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글을 쓸 때 이거 하나 쓰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해시태그 여러 개 써준다는 건 이분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됐다는 거고요. 저 이분한테 그 며칠 전에 웅진 싱크비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정중히 집에 초대합니다. 저 진짜 진심으로 했거든요. 정중히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70명이 있는데 이재덕이라는 사람 처음 봤는데 특강에서 받는 사람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모습 보면 선배님들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저 인간한테 글 한번 댓글 달아보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책을 쓴 저자니 뭐 강의하는 강사 이런 타이틀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저는 선배님인 거 엄청 좋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선배님들하고 같이 성장하고 싶은 게 중요하지 뭐 막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독서 리더 중에 우리 김정선 선배님이라고 나이는 저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도 좀 엄청 친해진 친구처럼 됐어요. 저는 이런 표현을 서슴없이 합니다. 너무 늦어서 또 통화하시죠. 그러니까 11시 40분에 제가 톡을 보냈어요. 그러면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네네 조심히 귀가하세요. 여튼 너무 행복합니다. 대표님 잘 되시니까. 네 저도 요즘 너무 좋습니다. 착착 붙는 느낌 강력한 자력이 느껴져요. 감사해요 마스터님. 결과 확실히 내놓고 은혜 갚으러 갈게요. 이분이 지금 독서 모임을 실패했는데 하루에당 50명 정도가 모이고요. 오시는 분들의 반 이상이 부부거나 가족들이에요. 오셔가지고 막 다들 막 감동받았다고. 여수 시장도 못한 일을 당신이 해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서슴없이 저랑 김경호 선배님한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책이 너무 재밌어요. 왜? 나한테 집중해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재수 좋으면 단어 하나씩 툭툭 떠올라요. 근데 이거 영래 선배님한테, 동창 선배님한테, 경호 선배님한테 그러면 얘들이 계속 귀에 쫙쫙 소리를 질러주죠. 자, 출판사 본계정. 제 책에 보면 좀 좋은 글을 그래도 몇 개를 썼잖아요. 좋은 글이 좀 많이 인용됐지 않나요? 근데 함부로 그걸 인용글을 쓰면 안 되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물어보거나 알려준 게 아니고요. 그냥 저 혼자 요걸 프로세스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문이에요. 이메일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3P에서 독서법 강의라고 하는 이재덕 강사고요. 제 소개를 블로그 글을 하나 좀 이래 소개 제대로 해놓은 거. 독서법 강의하면서 돌파력 책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이라는 단어에 대한 라이언 홀리데이 작가님의 멋진 표현을 인용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 줄 쓰겠다는 말을 이렇게까지. 10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 양대나비 독서 모임이 평균 50에서 80명이 나오고 있으며 몽골, 베이징 등 해외를 포함해 전국 400개가량의 나비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돌파력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불러서 표현한 겁니다. 돌파력이라는 좋은 책을 잘 홍보할 수 있게 심플라이프 출판사에서 선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독서로 세상을 구하고 싶은 독서 팬더 이재덕 드림. 이렇게 항상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이 제가 이런 구절을 인용하겠다는 걸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라이언 홀리데이의 블라블라. 요게 이제 제가 인용했는 걸 색깔로 구분한 거거든요. 그래서 돌파력 127페이지 7, 8, 12번째 줄 인용. 돌파력 책에서 두 부분을 인용을 요청드립니다. 책 제목과 저자 출판사는 참고 문헌에 꼭 기재하겠습니다. 책 원문에 인용하는 부분에 돌파력 책에서 인용하는 꼭 기재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어쩌다 도구, 출판사명은 대인문화사, 출판 시기는 이쯤입니다. 선배님 느낌이 좀 어떠실까요? 출판사 관계자라면? 기분이 많이 좋을 겁니다. 예. 자, 요게 실제로 참고 문헌까지도 다 이렇게 쓴다고 라이언 홀리데이 돌파력 심플라이프 2017년 조금 더 민감한 회사면 페이지까지도 적을 거예요. 예. 그래서 선배님들이 좋은 글 적으실 때 그냥 글만 적지 마시고요. 출처와 원문과 출판 연도까지 지금 작업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중 작업이 되지 않을 겁니다. 블로그 글을 적으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예요. 네, 출판사에서 이메일 답변이 하루 안 넘겼던 것 같아요. 거의 바로 답변이 왔고요. 네, 그때 뭐 하나는 토트 박제, 뭐 성함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근데 내용들이 제가 이걸 받으면서 뭘 느꼈냐면 와 진짜 두드려 봐야 되는구나. 어떤 출판사는 거의 한 페이지를 인용하는데도 오케이고 어떤 데는 한 줄 쓰는 것도 엄청 민감해요. 예, 제가 이거 혹시 몰라가지고 사람 이름하고는 또 오해할 수 있어가지고요. 나무 한 그루 강의 청소력 하여튼 뭐 제가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시작했어요. 저희가 청소력 책을 독서 기본 66기 30년씩 지냈으니까 거의 한 3,000권 정도를 판매했습니다. 장황하게 글을 썼어요. 왜? 이분한테 처음으로 써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덕 팀장님, 나무 한 그루 누구누구입니다. 저희 나무 한 그루 출판사는 팀장님께서 요청하신 인용을 허락합니다. 출판사명이 빠진 게 조금 아쉽지만 도서명만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좀 늦으셨어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에게 청소를 알려주고 계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팀장님께서 집필 중인 도서도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책에 내길 기원합니다. 나중에 책이 출간되면 샘플로 한 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분은 혹시나 디스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성으로 이분들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허락을 부탁하는 마음을 제대로 보여드렸어요. 저는 진짜 빈말로 이렇게 하고 좀 썼으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진짜 이 한 구절이 쓰려고 하니까 너무 값진 거예요. 사실 그냥 대충 쓰고 모른 척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늘에서 보면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왕자 우리 최국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렇게 잘 안내를 해주시는데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해준 사람 없다고. 책 출간하면 연락주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8단하고는 좀 사연이 많긴 한데 하여튼 북하우스 답시 늦어 기다리게 하여 송구합니다. 보내주신 이메일 잘 보았습니다. 인용하신 분량이 원고지 1메일 미만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모르는 상태였잖아. 그래서 배경 지식이 또 쌓이는 거죠.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도서명, 저자성함, 출판사, 출판연도 봐보세요. 가능하시다면 인용된 문장의 페이지까지. 그러니까 8단어가 180세인가 거의 엄청 많이 팔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런 걸 깐깐하게 좀 하고 있다는 거죠. 확인용 도서 보내주시고요. 제가 제일 감사했던 게 그 부의 추월 차선 꽤 길게 인용을 했거든요. 엄청 쿨해요. 안녕하세요, 토마토입니다. 회시 늦었네요. 메일 내용대로 인용구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처럼 많은 분 소개돼요?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인용을 하니까 조금 하고 워낙 많이 팔린 책이니까 안 아끼는 거죠. 정서부방 선생님 보내주신 확인 내용 감사합니다. 출간하는 도서가 독자들 많은 사랑을 받기를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마다 제가 이거 하면서 뭘 느꼈는 줄 아세요? 다음에는 이 책 인용할 출판사를 고르게 됐습니다. 지금은 개념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썼는데 타이탄의 도구들 저 책 출판사는 엄청 잘해주세요. 왜? 그러니까 많이 팔린 책들은 저보다 사실은 우리 최세현 선배님이 이쪽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 책에서 제일 쓰고 싶었던 구절이 바로 이 도쿄대 MOM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것만 돼도 다른 거 인용 못해도 된다 싶을 정도로, 자, 여기서 제가 밝히지 않았지만 이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못 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해놨을까요? 그 책 안 보고 그 내용들을 써놨는 부분도 있었어요. 왜? 이거 하나 걸려가지고 책이 안 되면 안 되니까 하나는 원문 써가지고 내용 적은 거, 하나는 원문 안 쓰고 내 생각으로 적은 거 두 버전을 가지고 출판사에 들이댄 거죠. 말씀 주신 부분이 블로그의 다운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말씀 주신 거인,
책에 들어갈 내용이었군요. 아래 허락을 구한 내용의 인용을 수락합니다. 다만 저희에게 인용권에 대한 허락을 이런 회사가 있어요. 공식 문서를 한 장 보내주셔요. 책의 몇 페이지에 나온 어떤 내용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요청한다. 책 제목과 저자 이름 등 출처는 반드시 밝힌다. 등 인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문서이면 됩니다. 책 제목, 출판사, 시기 등도 적시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문서는 팩스로 또는 이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작권 문제가 예민하여 꼭 확인한.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선배님들 1세가 안 지키는 책은 이거에 대해서 좀 덜 민감하다고 합니다. 근데 2세 넘어가면서부터 딴지를 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건너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용하셔도 됩니다만 보내주신 인용 문자로 꼭 출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걸 경험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생겼어요. 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거나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한 걸 해보니까 이제는 출판사하고 그 사업을 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출판사들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책에 있는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저는 스타트업까지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게 영상일 수도 있고 이제 뭐 어떤 오늘 싱크와이즈 우리 정영교 대표님이라고 저희 강경 대표님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엄청난 제휴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남들이 안 하고 있는 거 좀 선배님들이 고민하시고 관심 가지시면 덜 힘을 쓰고도 뭔가 다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서 제가 이때는 진짜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게 혹시 이거 어느 부분에 인용된 걸까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네, 그렇죠. 강경 대표님 그 초천사 거기에 천사인 것 같다 하는 그 구절 있죠. 그러니까 이제 출판 원고가 마무리돼가지고 이제 보내기 전에 강 대표님한테 마지막으로 그걸 받아야 되는데 대표님이 이 인용 구절을 꽤 많이 쓰셨어요. 천사 얘기도 했고 막 새로운 사람에게 나그네에게 막 잘해줬는데 이 얘기 했잖아. 그래서 원래 막 3줄인가 4줄 가는데 거의 한 8줄을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저는 내일 출판사에 보내야 되니까 출판사에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엄청 정성으로 길게 하니까 한 3시간 만에 바로 답변이 이렇게 왔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네이도가 그 팀 페리스 그쪽이거든요. 팀 페리스에 이거를 인용해도 되는지 문의 주셨는데요. 출판사로 소개된다니. 저는 이 부분 또 좋아하는 게 출판사는 출판사들 입장에서도 좋아하겠구나. 왜? 엄청 홍보가 되니까요. 한 가지, 책 제목이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는가가 아니라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완전 큰 실수한 거죠. 바보 아니에요, 바보.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는가. 이건 우리 선배님들 때 하고 있는 얘기였어요. 네. 지금 하지 않으면. 진짜 선배님들 괜히 부끄러워지죠. 네,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알려드렸던 놈이 이따였습니다. 유의하셔서 표기 부탁드립니다. 출간 후 아래 주소로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좀 제가 어떤 느낌들을 전해주고 싶은지 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세요? 제가 1월 1일날 일단 책이 출판됐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5월달이니까 한 100일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저자 특강을 지금 한 40번 정도 갔었고요. 하루는 제주도에 강의를 간 적이 있는데 아침 8시 비행기 타고 저녁 9시 비행기 타고 온 적이 있어요. 하루에 광주에서 3번 강의를 한 적도 있고요. 뭐냐면 그런 표현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자라고.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얘 가만히 있으면 저희는 이제 3P라는 조직이기 때문에 3세는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 시기를 100일 정도로 맞추고 싶다는 목표로 정말 그때 어깨가 완전 나갔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가 못 가고 어깨 나와가지고 하여튼 완전 갔었거든요. 근데도 진짜 웃긴 게 선배님들 앞에서 딱 서면 저도 모르게 막 이게 확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들한테 아까 저는 한지선 선배님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 책 쓸 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드리고 싶은 표현이지만 그 중에 한 개만 표현하자면 변호사가 아니고 증인이 되고 싶다는 그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만 번드러지게 써놓고 작가니 강사라고 어깨에 힘쓰는 사람이 아니고 책 썼는 거 모를 정도로 더 열심히 전과 다르지 않게 살고 있는 모습을 저는 선배님들한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헤비나비에는 정성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 선배님한테 일단 너무 감사한 게 사실은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선배님들 봐보세요. 제가 민망할 정도로 단톡방에 참석글을 올렸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한 대여섯 군데 올리세요. 그걸 거의 한 10번씩은 올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경훈 선배님이 지금도 잘 하시겠지만 더 잘 되도록 돕고 싶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이름을 굳이 표현하진 않겠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저 처음 뵙는 분들은 사실 조금 더 친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한 3-4번 이상 받는 선배님들은 제 가슴에 벌써 담았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재미있게 즐겁게 독서하고 이런 공간에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먼저 가셨지만 우리 그 김범현 선배님 지금 분명히 학교에 큰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셨거든요. 네, 죄송하지만 이런 발자국은 가슴에 담긴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인원도 중요하고 와서 뭐 얼마나 열심히 한 것도 중요하지만 선배님들 옆에 있는 사람이 책을 썼으면 그 책 꼭 읽어주세요. 왜? 물어보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글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 서로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서연 선배님 그리고 앞으로 또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저자분들하고 좀 더 같이 행복하게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오늘 혹시 질문을 좀 받아도 될까요? 네. 편하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책 언제 쓰실래요? 진짜 전곡을 찌르는 게 나중에 요거는 꼭 한번 봐보세요. 요게 제 이제 책의 초고를 출력을 했는데 제가 그냥 선배님들한테 아낌없이 그냥 공유해 드릴게요. 요거 그냥 좀 더 잠깐이라도 한번 봐보세요. 그냥 느낌만 봐보세요, 선배님. 뭔가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빨간색 볼펜으로 뭔가 이렇게 좀 적혀 있죠? 자, 이게 뭘까요? 강경 대표님이 첫 장부터 끝장까지 첨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오늘 선배님 얘기하셨잖아요. 안에서 치열하게 깨져야 된다고. 제가 나름 완성됐다고 생각하고 대표님한테 딱 들었는데 빨간색이 거의 한 100페이지 이상이 빨간색이었고 어떤 거는 빼야 되거나 이렇게 완전 수정해야 된다. 그거 수정한 걸 아까 송이슬이라는 친구가 또 한번 쫙 타작을 해줘가지고 저 혼자면 뭐 그 완성도도 완성도지만 속도가 엄청나게 늘었을 건데 와 진짜 함께 성장한다는 게 정말 무섭구나.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경 대표님의 피땀 눈물이 들어간 바이언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래는 저는 정리력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만든 컨텐츠이기도 하고 제일 어필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그래도 본인의 인생에 대한 총론부터 먼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솔직히 정말 아꼈어요. 독서법 얘기 하나도 안 했고요. 정리력도 그냥 좀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인더 얘기도 뭐 사진 몇 장 빼고는 안 했어요. 그게 다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을 생각하고 했기 때문이고요. 정리력은 원래 올해 쓸 거예요. 워크북 좀 느낌으로 해서 이건 전략적으로 아예 교재용으로 나갈 수 있는 책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개를 생각하는 게 하나는 정리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선배님 폴더 주세요. 저희가 타공하고 바인딩해서 세네카하고 해서 드릴게요. 월 뭐 10,000원인지 30,000원인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샘플 바인더를 저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주부 10종 세트, 뭐 공무원 3종 세트 해서 그런 사례까지 나오면 그 책의 사례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책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대신에 설계를 어느 정도 해놓고 그렇게 그래서 오래 쓰려고 하는데 오래가 아니고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한번 해보니까 이거 아니까 더 겁나더라고요. 아니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네, 진짜 선배님들 좀
편하게 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험 보다 보니까 네. 퇴짜를 엄청 맞았잖아요. 네, 퇴짜. 그럴 때마다 기분이 네. 20번이고 30번 맞을 텐데 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집 접고 나 대구 간다 뭐 그랬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경웅 선배님만 아실 거예요. 제 사수에 대해서. 제 사수가 이제 그 본계적 저자분이시거든요. 우리 박상배 본부장님. 제가 진짜 그 정리력 강의를 런칭하려고 대표님한테 보고를 진짜 제대로 10번을 드렸어요. 첫 번째 갈 때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왜냐면 제가 PT를 2,000장을 만들어 갔거든요. 책 150권 정도 있고 2,000장 PT를 만들어 가니까 일단 양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만족스럽대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여서 600장을 들고 갔는데 3달 동안 정말 노력해서 갔거든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연구 좀 하지. 공부 좀 하지. 공부를 3개월이나 해가지고 그렇게 가져갔는데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이게 한숨도 안 나올 정도로 기가 막혔거든요. 근데 다음에 갔을 때는 이제 겁이 나잖아요. 세 번째 듣고는 아 이건 내 거 아닌가 해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사수하고 저기 예전에 비전올 최근에 요 나비올 가서 진짜 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저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고 저도 이분한테 얘기도 듣기 싫은 거예요. 건드리지 마라. 진짜 눈도 안 마주치고 2시간 동안 한숨만 계속 쉬고 옆에서 본인도 헛웃음 나시는 거죠. 왜? 그 마음 알거든요. 와. 그리고 거의 한 달 동안 멘붕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님. 진짜 정리력이라는 거 내가 할 게 아니겠구나.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책도 또 그때 책을 팠어요. 그러니까 읽었던 책 또 읽고 읽었던 책에서 정리하는 거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오기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6번째 갔을 때 대표님 조금 반응 좋게 하면서 그 얘기 딱 던져주셨어요. 자네가 만약에 2번 만에 합격해가지고 강의 낸다 아무도 안 들을 거다. 그래서 10번이고 20번이고 여기서 치열하게 깨지면 그때는 사람들한테 좀 반응할 거다. 제가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때 소모즈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좀 보고 드리는 걸 빨리 드리거나 많이 드리는 거에 겁을 안 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들이대가지고 나쁠 게 뭐 있어요.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결과가 나온 거 잘 되면 발전시키고 잘 안 되면 개선시키는, 저는 정말 단순하게 프로세스를 잡았거든요. 편안하냐 불편하냐, 네, 그런 질문 던져보면 잘 실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간단한 질문인데 네. 이게 책 구성도 좋고 디자인도 좋아서 네. 아마 이름 있는 출판사에 먼저 투고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쪽 노선은 아예 생각 안 하시고 이 페인 문화사 네. 로만 결정하십니다. 사실 지금은 책이 나왔으니까 다른 데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냥 책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그냥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았고, 그리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 사람이었다고. 태인 문화사도 좋았지만 태인 문화사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제 인생에 가장 친분 있는 여성분이거든요. 우리 강은영 작가님. 그 1억 3천 빚쟁이가 연봉 1억이 된 비법이라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제일 처음으로 그 태인 문화사에서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예자덕 마스터님 책 쓸 거면 무조건 이분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뭐 딴 거 없었습니다. 뭐 출판사 어딘지도 몰랐고, 저는 사실 그 나이에 어르신인지 전혀 몰랐어요. 마케팅 조금만 생각해도 저는 안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줄 줄 알았으면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아니 진짜 선배도 웃으면 안 되는 게 이게 실전이거든요. 막상 나갔는데 페이스북 글 봤는데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 글을 공유해놨어요 그냥. 근데 내용도 없이 그냥 공유만 딱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얼굴도 그냥 70먹은 어르신 사진이 바탕화면에 나와있으면 선배들 같으면 신뢰감 잃죠. 그냥 좀 그랬어요 솔직히. 근데도 아까 말씀드린 좀 본질적인 그런 얘기들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뭐 내가 마케팅하면 된다, 내가 열심히 다니면 된다, 그런 식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할까요? 셀은 얼마 정도? 저분이 직업이 회계사, 세무사네, 세무사.
이거 밝히면 좀 그런데. 제가 알기로 초보 작가한테는 인쇄가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잘 주면 5% 정도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받았고요. 하고 요 얘기는 선배님도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보통 그 1쇄가 1000부를 많이 찍어요. 저는 2쇄까지는 2000부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5000부째 찍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다고 좀. 예. 근데 뭐 그게 다 팔린 건 아니에요. 깔려면 책이 거의 1000부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공장에 책이 뭐 200부 미만일 때 다시 책을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김경우 선배님께 마이크 다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명강사는 딱 제 시간에 마무리해 주시는 분들 정말 명강사십니다. 네, 9시 10분에 끝난다는데 정말 딱 맞춰서 보내주시네요. 네. 자, 지금 우리 재정 말씀의 독서 기본 과정을 들으셨거나 또 교육 받으신 분들은